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최근 당내 공천 갈등 수습책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요. 고민정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3시간이나 회의가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실무적으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가 좀 된다. 현역도 하위평가 0점 관련해서 이 둘러싼 논란인데 이런 거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사실은 좀 중요하게 지금 실타래가 지금 꼬여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데 그거를 풀어내는 시간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고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 결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어쨌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탈당했던 김영주 의원이나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이 점수가 깎인 게 비명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평가 결과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총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이미 의총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위 20%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가 없었거든요. 소위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기준이 혹은 그러니까 불합리한 뭔가가 끼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채점 기준은 이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평가 결과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원 당규에는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만이라도 최소한 본인들한테만이라도 그렇죠. 이러저러한 이유 등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됐다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본인들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철이 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 반전 카드, 이 공천 내용이라고 하는데 반전 카드로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 불출마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글쎄 저는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보다도 꼬여있는 실타래가 아까 말씀 주셨던 하위 20% 문제라든지 혹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풀려야 민주당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금세 해결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실현 가능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 보도상으로는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 권유했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공천 상황을 보면 좀 이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친명 쪽은 단수 공천이 되고 비명 현역들은 좀 경선을 좀 치러야 된다. 그래서 서른 의원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그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말들이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냐 안 되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당대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 행사다 이 말이 그냥 일부 몇몇 그야말로 당에 쓴소리하는 그 비명계 사람들의 표현이다라고 국민들한테 평가되어지는지 아니면 실제로 비명 행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심사위원들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지금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상당한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어왔고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가운데는 당원들도 계시고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늘 찍어왔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폭넓게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우려가 상당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 이 갈등 국면이 실제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현실을 나의 바람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좀 잘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고위원께서 생각하는 좀 해법은 네.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위 20%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아, 설명 꼭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그 다음 이제 후 여진이 너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만큼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해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조사라는 방식을 띄울지 아니면 뭐가 됐든 곧 저희가 또 의총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라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여기저기에서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들은 이것이고 사실은 맞지만 현재 당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이 최소한 의원들한테라도 이루어져야 그다음 경선, 그다음 총선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일단은 풀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과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후퇴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뇌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된다. 그 논의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논의조차를 전혀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지금 중구 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고 뭐 당에서는 좀 다른데 얘기를 하면서 임 전 실장이 거치가 가장 중요한 좀 내관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등록하기 전에 당의 의중을 임종석 실장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한 번의 기회였죠. 어느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시기를 지금 놓쳐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구 성동갑은 제가 있는 광진을하고 바로 이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은 공천을 민주당에서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민주당 후보를 빨리 정해라.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아마 굉장한 그 한계 지점까지 다다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종석이라는 인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야당인 민주당의 그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팡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와버렸고 그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 임 전 실장 거취 문제도 좀 얘기가 좀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 가정이긴 한데 만약 공천 배제라든지 이런 결론이 난다면 민주당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은 최근 이제 원로들, 네. 최근엔 이해찬 상임고문도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그런 원로들께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정치라는 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치와 선거를 수차례 해봤던 많은 원로들께서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네. 당에서도 그 부분을 좀 무게감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탈당한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얘기를 하면서 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천이라는 게 누군가는 정하고 누군가는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들을 봐오는 이유는 뭐냐면 1 더하기 1을 2로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3으로도 만들고 4로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인격체와 같은 존재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나. 일단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본인은 끝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만큼의 노력들을 했다는 흔적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에게도 지금 이수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왜 하위 20%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객관적인 납득이 저조차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누구보다 당에서 그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의원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같은 네.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도 이분이 20%를 받았다는 게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가 봐도 이런 대목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가 납득이 되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우려가 국민의힘 영입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번져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싶거든요. 그 노력을 민주당이 따뜻하게 해야 한다.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같이 정치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막 잔인한 정당이다. 실리만 따지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질 게 아니라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다라는 뉘앙스를 줘야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 얘기도 했지만 또 그 민주당 속 시흥시장 또 국민의힘 입당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국민의힘 아니더라도 새로운 미래라든지 조국신당 선택지가 많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구도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역으로 따지면 이현주 전 의원이나 신용환 씨나 이런 분들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도 넘어왔으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규모와 추세입니다. 네. 그 규모와 추세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인데 이제 현역 의원들은 저희가 더 많기 때문에 규모는 저희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도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명 의원님들 탈당하려고 했을 때도 윤영찬 의원은 끝까지 탈당을 만류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낌새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고 모두가 뭉치는구나 하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구제도를 이 병립이 아니라 연동형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절박함을 국민들한테 한 번 어필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천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민주당 절박하구나. 네.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는 정도로 윤 정권을 견제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믿음을 갖고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이현주 의원이나 또 우리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현희 전 의원. 이분들 공천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대구나 좀 험지 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전혀 뭐 어떤 고려가 되고 있는지 최고위원들하고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자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예. 그것 자체가 공천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제가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이 이제 균형감 있게 잘 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뭐 추미애 전 장관님이나 전현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논의도 지금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그리고 본회의에 쌍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이탈자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가결된다고 봅니다. 아, 가결된다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만의 니즈가 아니라 네. 야권 연대라고 불려질 수 있는 대다수의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 총선 전략에서 차질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거에 부결을 던진다면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거는, 모두가 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해야 될 투표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특히 명품백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원들도 몇몇 계셔서 예. 오히려 여당에서 이 가결표를 던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